자, 이제 두 모집단의 차이에 의한 이제 모집단이 두 개가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짜리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두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하게 될 텐데요. 두 모집단을 얘기할 때 모집단이 서로 다르다면 모집단 1, 모집단 2 표본도 각각 뽑을 수 있어요. 표본 1, 표본 2. 이러한 표본을 우리는 독립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표본은 모집단이 서로 완전히 달라서 거기서 각각 표본을 뽑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독립표본은 이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뽑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달라도 괜찮아요. 물론 한쪽에서는 30개를 뽑고 한쪽에서는 뭐 500개를 뽑고 이러면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서로 각각 뽑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분산끼리도 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베리언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이것은 베리언스 x 분산 나눌 때 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코베리언스 xy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분산 xy가 독립이라면 공분산은 제로가 되니까 이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분산끼리도 그냥 더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표본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x바 1 마이너스 x바 2가 될 테고 그것의 기대값은 그것의 평균은 우리가 평균은 더하면 더하는 대로 상수를 곱하면 곱하는 대로 선형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찢을 수가 있고 각각의 기대값 바로 뮤1 마이너스 뮤2와 동일해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자신의 모평균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1, 2는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이라는 그냥 표시예요. 자,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두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산은 각각 따로따로 방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가 할지라도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번 표시를 해주죠. 두 번째 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에서 2번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통계량을 모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량을 독립표본일 때는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관심사는 모평균이 얼마냐가 아니라 귀무가설이 두 개의 모평균의 차이가 얼마냐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차이는 제로를 넣고요. 얘가 다른 특정한 숫자여도 괜찮아요. 모평균의 차이가 50이다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제 관심사는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개의 값이 될 거고요. 대립가설은 당연히 0이 아니다 또는 크다 작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양측 우측 좌측 다 가능해요. 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죠. 우리가 Z 검정을 할 수 있을 경우 어땠나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모분산을 알 때였죠. 물론 표본의 크기가 클 때도 가능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게 두 개로 바뀌면 돼요. 두 모집단이 각각 x1도 그다음에 x2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모분산이 알려져 있어요. 이럴 때 Z 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n이 30일 때 말고 n2도 두 번째 표본도 30보다 클 때 Z 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Z 검정을 했을 때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될까? 하나짜리에서 발전하면 돼요. 하나짜리는 어땠냐면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개짜리는 이제 관심사가 뮤1 마이너스 뮤2 전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도 그거를 따라가는 표본 평균의 차이가 되면 되고요. 자, 분산 방금 구했죠? 두 표본 평균의 차이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을 더해서 전체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두 개는 더해서 전체 다 루트 씌운 그러한 검정 통계량이 계산합니다. 좀 복잡하긴 해도 어렵진 않아요. 자, 예제를 보죠. 어느 회사 남녀 사원이 퇴직할 때까지의 평균 근무 연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위로 추출했대요. 독립표본을 추출한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남자 사원의 평균 근무 연수가 여자 사원보다 2년 더 길다고 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규모가설은 지금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차이가 2년이냐 혹은 2년보다 더 기냐 2가 기준이에요. 차이가 2년. 뭐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워도 좋아요. 2냐 2보다 크냐 우측 검정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검정 통계량 Z를 볼까요? 둘 다 남자 여자를 각각 몇 명씩 뽑았냐면 남자 50명 여자 35명을 뽑았어요. 둘 다 저게 많죠? 표본의 크기가 n이 50 n2는 35 이렇게 뽑았어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차이를 볼까요? x바 1 마이너스 x바 2 근무연수의 차이. 자, 뮤1 마이너스 뮤2는 각각은 몰라요. 뮤1이 뭐고 뮤2가 뭔지는 모르지만 통으로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2가 돼요. 그렇죠? 규모가설에서 2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근무연수 차이를 봤더니 21.8과 18.5가 되네요. 그리고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그마는 없고 s가 있긴 한데 대표본이니까 괜찮아요. s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차이값 뭔가요? 주어졌죠? 21.8, 18.5. 여기가 21.8 마이너스 18.5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N1은 남자 50명 중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5.6이 되고요. 표준 편차네요. 뒤에 나온 거 5.6은 표준 편차니까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자는 35명 중에 지금 설명이 없는데 2.4가 표준 편차예요. 2.4에 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계산 되게 복잡하죠? 분모부터 먼저 계산하고 분자는 지금 21.8 마이너스 18.5 빼기 2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계산해봤더니 0.79 정도가 나온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해라. 우측 검정이에요. 임계치 Z값 유의수준 5% 1.645가 되는데 이건 뭐 변함없죠? 내가 계산한 검정 통계량 Z값은 숫자라고 했죠? 검정 통계량은 0.79가 됐어요. 이거 확률 아니에요. 숫자예요. 그러면 기각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기각을 못했다는 얘기는 대립가설을 주장할 수 없어요. 지금 남자가 평균 2년보다 더 길다고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규모가설을 채택한다. 채택이란 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규모가설을 기각 못한다. 남자 평균 근무 연수는 여자 사원에 비해 2년보다 더 길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T분포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표본의 수가 크다고 해도 어느 정도 크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분산이 알려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 분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Z를 하는 것보다 T를 할 때 조금 더 검정이 까다로워져요. 왜냐하면 임계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좀 더 검정이, 그러니까 기각이 잘 안 돼요. 좀 더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로 T검정을 하는데요. T검정은 뭐 식이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위는 똑같아요. 위는 똑같지만 여기를 이렇게 한다고 T를 따르지 않고 여기가 이제 공통 분산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T검정은 하나짜리를 그냥 두 개짜리를 해놨더니 T검정을 따르지 않고 등분산을 가정해야 된대요. 분산은 모르지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등분산을 가정을 해요. 시그마 1의 제곱은 S1의 제곱이, 시그마 2의 제곱은 S2의 제곱이 추정하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같은 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분산이라고 얘기하는 풀드 베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중평균된 공통분산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풀드 베리언스는 무엇이냐면 두 개가 등분산, 분산이, 모분산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풀드 베리언스는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을 평균된 값을 풀드 베리언스로 쓰게 됩니다. 두 개를 풀드 한다는 소리예요.
묶어서 섞어갖고 평균 낸다는 소리인데요. 얘는 가중평균을 낼 때 가중치가 자유도로 들어가요. 얘는 n2-1이 되죠. 표본 분산의 자유도는 n-1이니까. 그리고 마치 가중치의 합으로 얘는 n1-1, n2-1 표본의 합이 아니라 가중치의 합, 가중치의 합은 자유도의 합이에요. 표본 분산은 우리가 표본의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본의 수 마이너스 1 자유도로 나누니까. 그래서 얘는 자유도가 두 개를 통틀어서 n1 플러스 n2 하나씩 빠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S1, S2 따로따로 쓰지 않고 풀드 베리언스를 쓰게 돼요. 공통분산을 쓰게 돼서 이 S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SP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1,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도 괜찮아요. 이게 독립표본일 때 등분산을 가정하는 T검정을 하고요. 물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검정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풀드 베리언스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그냥 하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자유도의식이 엄청 복잡해서 저도 못 외워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면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는 T검정을 가지고 주로 해요. Z검정 잘 안 하고 T검정을 가지고 하는데 등분산을 가정할 것인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물어봐요. 근데 등분산을 가정을 하면 풀드 베리언스, 공통분산, 가중평균된 분산을 구할 수 있고요. 가정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어요. 가정을 하면 쉬워지는 게 뭐냐면 자유도가 깔끔해져요. 하지만 가정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겁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등분산을 가정하는 T검정을 두 모집단, 독립표본일 때 두 모집단의 검정에서는 가장 많이 써요. 자, 예제를 볼까요? 예제는 보죠. 동물학자인 K 박사는 말은 긴데 문제는 쉬워요. 개들이 어두운 곳에서 냄새를 더 잘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같은 품종의 비슷한 나이의 개 20마리를 1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그룹은 어두운 곳에서, 한 그룹은 밝은 곳에서 그렇게 했어요. 두 그룹의 분산은 모르지만 같다. 등분산의 가정을 했네요. 그렇다면 공통분산 SP의 제곱 구할 수가 있겠죠. 등분산을 가정한 두 집단 랜덤하게 나눴기 때문에 독립표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MX는 밝은 곳, 뮤X는 그 다음에 뮤Y는 어두운 곳에서 걸리는 평균 시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누가 더 잘하나요? 얘는 MX, 뮤X와 뮤Y가 같다. 뮤X 마이너스 뮤Y는 제로다란 뜻이고 음식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얘는 아니야, 어두운 것이 더 잘 찾아라는 뜻이죠. 밝은 곳이 더 어쨌든 지금 보면은 대립가설을 뮤X가 더 크다라고 지금 해놨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뮤X가 더 큰 거죠. 어두운 곳에서 더 잘 찾으니까 뮤Y가 더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군요. 맞군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유의수준 1%에서 검정을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측 검정을 지금 해야 되고, 그렇죠? 뮤X 마이너스 뮤Y가 0보다 크다. 얘가 더 오래 걸린다는 소리예요. 우측 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우측 검정의 유의수준 1%에서 우측 검정인 2.52라는 것도 임계치도 필요하죠. 공통분산 필요하고 기무가설 필요한데 제2종 오류는 계산을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기무가설이 틀렸다고 해도 대립가설 중에 뭐가 사실인지를 알아야지 계산하니까 그거 지금 필요도 없고요. 자, 이제 독립표본에 대해서 모비율의 차이 검정도 똑같이 가는데 Z 검정 통계량으로 합시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뭘까요? P1 마이너스 P2는 보통 제로다. 차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로라는 것은 차이 없다. 같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P1 마이너스 P2가 차이가 있다 혹은 크다 작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자, 표본 비율 하나짜리일 때 Z 검정 통계량은 n분의 PQ 이렇게 됐었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모비율의 기무가설에서 왔다 해서 제로를 표시해주기도 하고요. 두 개짜리는 어떨까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P1, P2 표본 비율의 차이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이는 통으로 제로나 또는 임의의 어떤 숫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끼리 더해서 분산은 뭐냐면 n분의 PQ예요. n1, n2 두 개 같이 묶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이게 검정 통계량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예제를 보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제예요. 어떤 정당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남녀별로 조사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본수와 찬성자 수. 자, 그렇게 얻었는데 지금 보면 남녀별 찬성률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합계가 450인데 405라고 돼 있네요. 뭐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그러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규모가설은 뭔가요? 규모가설은 차이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퀄이냐 이퀄이 아니냐, 양측 검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자,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죠. 표본 비율을 봐요. 남자의 찬성률은 250 중에 110, 그쵸? 250에 110. 여자는 뭔가요? 여자의 표본 비율은 몇 명 조사했어요? 200명 중에 104명.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들어가야 되죠? 분자는 250분의 110 마이너스 200분의 104라고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게 맞는 건 지금 1번,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는 통으로 제로예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루트 N1, N1은 250분의 PQ라고 되어 있는데 P1, Q1은 사실은 뭐 지금 값을 모르지만 통틀어서 전체 모집단이 같다라고 동일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라면 P1을 구할 수가 있어요. P1은 뭐라고 얘기하면 P1과 P2를 나누지 말고 이 두 개가 같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으니까 전체 모비율은 450, 두 개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규모가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450명 중에 찬성자 214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비율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P1, Q1, P2, Q2가 들어가줘도 좋고, 원래는 여기가 가중평균된, 이게 가중평균된 PQ 값이 들어가는 게 더 좋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가중평균된 거예요. 이게 바로 평균이죠. 전체의 평균. 450분의 214가 들어가 주면 되고, 당연히 Q는 1-450분의 214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PQ가 들어가고, 당연히 루트 N1, N2는 250, 200이 들어간 2번의 식이 맞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모분산 차이 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F분포를 이용할 것이고요. 드디어 나왔어요. F분포. F분포는 모분산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두 모집단, 둘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 독립표본을 뽑았을 때 두 모집단의 차이를, 분산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 바로 F검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F라는 것은 모분만분의 표본분산으로 정의가 되는데 두 모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두 개의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인데요. 차이 검정이라고 했을 때 규모 가설은 시그마1의 제곱이 시그마2의 제곱과 같다라고 할 때 다른 때처럼 마이너스가 제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 분산은 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값이 1이다라고 세우는 것이 규모가설입니다. 자, 대립가설은 1이 아니다 또는 크다 작다, 여기도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측 우측 좌측 할 수 있는데, 검정 통계량 좀 보세요. F의 검정 통계량은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표본 분산분의 표본 분산으로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식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F가 쓰이다 보니, F가 이렇게 검정 통계량으로 가다 보니 분모 분자를 그냥 순서 바꿔도 역시 F 검정 통계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F 검정에서의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분모와 분자가 표본분산분의 표본분산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두 집단 비교하는 거잖아요. 너가 1을 너가 2 하든 얘가 1 얘가 2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F 검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분산을 비교하는 F 검정은 이론상으로는 양측 검정, 좌측 검정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분자를 더 큰 값으로 결정하면 늘 1보다 크겠죠. 그렇죠? 늘 1보다 커요. 그래서 항상 우측 검정만을 수행합니다. 오른쪽에서 기각이 되는지만 봐요. 그래서 룰은 분자를 더 큰 표본 분산으로 놨을 때, 그렇다면 오른쪽 양측 검정이라고 해도 양쪽에 기각력이 생기지만 F분포도 이렇게
분산에 대한 분포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분포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은 분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역시 우측으로 꼬리가 생기는 분포이고요. F 분포는. 그리고 양측 검정이 가능해요. 1-알파, 여기가 2분의 알파, 뭐 여기도 2분의 알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검정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좌측 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모 분자 바꿔버리면 우측 검정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측 검정 또는 양측에서도 오른쪽만 기각되는지 보면 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분자에 더 큰 표본 분산을 올려놨을 때. 자, F 검정은 카이제곱 검정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꼬리 분포에 0보다 항상 큰 값을 갖는 그런 분포고요. F 검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유도가 두 개예요. 분자의 자유도, 지금은 N1-1, 분모의 자유도 N2-1 이렇게 자유도가 두 개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F 검정 통계량에서 보면은 위에 오른쪽 꼬리의 확률을 주어져요. 여기가 5%일 때 이 표를 보세요. 그래서 가로로 분자 자유도, 세로는 분모의 자유도. 가로 세로 바뀌면 역수가 돼버리죠. 이렇게 해서 F 값을 찾도록 그렇게 표가 보통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F 검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그 분산 분석, 회귀 분석에서 F 검정을 가지고 계속할 텐데 우리가 F 검정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분산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야 돼요. 개별 값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평균과의 편차인데 어쨌든 편차를 제곱하고 그것을 자유도로 나눈 것이 분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산의 개념은 평균 제곱합이라는 표현으로 쓸 거예요. 이제 분산은 제곱합을 평균 냈다. 그래서 제곱합의 평균이다. 평균 제곱합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제곱합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합인 거예요. 개별값과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별 집단과 전체 평균이 될 수도 있고 편차의 제곱합이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집단 간 편차와 집단 내 편차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F검정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F검정은 지금은 뭐 간단하게 개념만 얘기할 것이지만 앞으로 이제 F검정의 활약이 이제 엄청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두 모집단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또 하나 바로 대응 표본에 대한 차이 검정 얘기를 할게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 지금 독립 표본이에요. 독립 표본의 평균의 차이일 수도 있고 비율의 차이일 수도 있고 지금 분산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각각 서로 모집단이 다르거나 혹은 표본 자체가 아예 독립적이라서 별도로 뭔가 겹치는 부분이 없거나 이럴 텐데 이제 우리가 표본의 변화를 비교할 때 서로 별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서로 완전 다른 그런 표본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쌍을 이뤄서 대응 표본에 의한 차이 검정을 할 때도 있어요. 대응 표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매치드 샘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쌍체 비교, 페어를 만들어서 그들의 변화를 보고 싶은 예를 들어서 실험법을 할 때도 실험 전후에 보면 실험 대상은 동일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실험 당하고 후 이걸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대응 표본인 거죠. 앞뒤 상황이 변한 거 혹은 뭐 서로 표본이 다르다 할지라도 쌍을 이뤄서 비교할 수 있는 매치를 시켜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대응 표본이라고 합니다.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쌍체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응 표본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뭔가 전후 쌍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n까지 있다고 하자. 그러면 x1 첫 번째, x2 마이너스를 해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디퍼런스 di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별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차이. 그래서 x11, x21 빼서 d1을 만들고 쭉 가다가 x1 n번째도 dn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차이값들의 분포를 보는 게 대응 표본에서 할 일이에요. 독립 표본은 서로 표본의 수가 다를 때도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것도 남자 50명, 여자 35명 서로 다르게 표본 수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응 표본은 반드시 쌍을 이뤄서 내 짝꿍이 있어야 돼요. 변화 전후, 뭐 사람이 동일한데 전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응 표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무엇이냐? 귀무가설은 차이가 뭐
전후의 차이, 보통 뮤가 제로를 많이 쓰고요. 제로 아닌 다른 값도 괜찮아요. 차이가 뭐 10이 났다. 그래서 뮤 d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뮤 d는 차이값, 디퍼런스라는 그들의 차이값이고요. 마치 하나짜리, 얘는 다 필요 없고 사실은 n번 뽑았으면 n개의 쌍이기 때문에 총 2n개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두 개의 차이값인 d1부터 dn까지의 자료만 분석했다. 하나짜리일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은 모평균의 차이가 없다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난다, 뭐 크다, 작다 다 괜찮아요. 양측, 우측 뭐 다 해요. 양측, 우측, 좌측 다 검정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t 통계량 값은 두 개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짜리처럼 우리가 했던 이렇게 하나짜리와 똑같이 차이값들 d바, d바는 뭘까요? d들을 다 더해서 n개로 나눠준 게 d바고요.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s를 구하는 것처럼 개별값과 d의 평균을 다 더해서 표본이니까 n-1로 나눠준, 제곱하고 n-1로 나눠준, 네, 이런 게 분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d들의 평균 마이너스 모평균,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d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하나짜리인 것처럼 들어가면 됩니다. 자, 대응 표본의 문제를 볼까요? 새로운 증권거래법 시행으로 포트폴리오 베타값이 변화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전후에 39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베타값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시행 전후 평균 D바죠, D바. 평균이 0.23으로 나타났고, 표준 편차 SD, D들의 표준 편차는 0.14로 나타났다. 베타값이 변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T 통계량을 계산해 보죠. 그러면 T 통계량은 0점 이상, 베타값이 변했는지 규모가설은 안 변했어, 제로야. 대립가설은 변했다, 양측 검정으로 가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규모가설에서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0, 그다음에 루트 39개인가요? 39, 그다음에 표준 편차 0.14. 자, 이렇게 T 통계량의 값을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10.26 정도가 나왔어요. 와, 엄청 크죠? 자, 얘는 물론 임계치를, T 통계량의 임계치 자유도 28인, 자유도 38인, 오른쪽이 0.025인 뭐 이런 임계치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10.26이라는 것은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Z 임계치 1.96보다도 훨씬 크죠.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설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Z로도 기각되는데, 그렇죠? Z를 봐도 엄청 기각되고, 또 T 38 정도 되면 거의 1.96과 비슷해요. 지금 임계치가 거의 2.024, 플러스 마이너스 2.024 정도 되는데 실제 검정 통계량 값이 10점 얼마가 나왔어요. 규모가설을 빨리 기각해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다음 예제는 왼손으로 글자를 쓰는 사람과 오른쪽으로 글자를 쓰는 사람의 악력을 측정했어요. X, Y. 그래서 차이, 디퍼런스를 구해서 평균과 그다음에 D들의 평균을 이렇게 구했죠. 그 옆에 나오는 거는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편차로 되어 있죠. SX 뭐 이렇게 표준 편차예요. 분산 아니고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T 통계량 임계치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 유의수준 5%에서 검정 통계량의 T값과 기각력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 악력이 오른손 악력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왼손 악력이 오른손 악력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측 검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과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나와 있고, T통계량을 계산해 보죠. T통계량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D들의 차이, dx-y의 d의 평균이 나와 있죠. 3.5라고 나와 있어요. 3.5. 당연히 규모가설은 차이가 없다기 때문에 제로다. 제로. 그 다음에 몇 명을 조사했나요? 지금은 8명에 대해서 8명,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주어졌죠? 4.93으로 주어졌어요. 차이값의 표준 편차 4.93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의 값은 약 2.01 정도가 된대요. 자, 이제
검정 통계량 말고 기각력을 보죠. 기각력은 양측 검정이 아니라 두 개의 차이에서 지금 누가 더 크냐 했을 때 왼손이 X고 오른쪽이 Y인데 왼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MX-MY가 더 양수다? 이거를 원해요. 지금 자꾸 나왔다고. 대립가설이 이렇게 수립돼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측 검정을 해야 됩니다. 유의 수준 몇 %에서 5%에서 우측 검정.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그러한 T 임계치. 자유도는 7이고요. 그렇죠? 얘는 자유도가 n-1입니다. 그 다음에 0.05가 되게 하는 그러한 임계치를 7, 0.05가 되게 하는 1.89를 찾으면 되겠죠? 1.89보다 크면 된다. 얘는 우측 검정이다. 자, 그 다음 예제까지 볼까요? 자동차 영업사원이 실시 전후의 값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시 전후에 차이값을 봤어요. 차이값의 합과 평균이 마이너스 1.7이 되고요. D의 제곱이라는 것은 평균 제곱합이에요. 평균 제곱합이 8.5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T통계량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T통계량은 평균 제곱합은 지금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7이 되고 차이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루트 몇 명 했나요? 10명. 그렇죠? 10명. 그다음에 지금 평균 제곱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SD를 구하면 평균 제곱합 나와 있는 값에서 n-1을 해야 되죠. 루트 이 값을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n-1은 10-1이 되고 D 제곱이 지금 8.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SD를 구하게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주어진 자유도 9인 T-부폭값 마이너스 1.833보다 더 작기 때문에 판매량 증가의 효과가 실시 이전보다 이후 그렇게 더 월 판매량과 새로운 영업적 물량을 실시하는 월 판매량 그것에서 차이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표본을 통해서도 우리가 쌍을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값, 이 디퍼런스라는 차이값을 가지고 마치 하나짜리인 것처럼 자유도 n-1인 것처럼 하게 되고 독립표본일 때는 서로 각각 다르게 그렇게 취급을 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집단의 차이를 떠나서 분사 분석, 획기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해요. 좀 시험 문제 막 지저분하게 막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문제의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까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분석들 들어가 보자.